베카와 타일러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농장에 놀러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베카는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촬영하려고 하죠. 그렇게 만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그래, 이게 보쌈이란다. 이들이 처음 만난 이유는 이 아이들 엄마가 집을 나왔기 때문이죠. 결혼을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집을 나온 건데 사실 부모님 눈은 틀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는 딴 여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쳐버린 것. 이 착한 아이들은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 시골이지만 불평불만도 안 하고 자신들이 없는 사이 엄마와 엄마 남친의 여행을 추진하는데 이야, 저보다 낫네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들이 많이 보고 싶었던 건지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모습인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347회면 내 영상보다 높은 거 아니냐? 아이들은 슬슬 시골 생활을 즐기기 시작하는데 이 누나 엄청 빠릅니다. 특수부대 출신인가요? 그때 마치 짐승처럼 이들을 쫓는 누군가. 그건 할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은 진심 겁을 먹고 도망가는데 그 할머니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대단한 관종력을 지닌 타일러. 이 녀석은 할아버지가 몰래 드나드는 헛간이 궁금하죠. 리액션 연습까지 마친 후 촬영을 하러 가는데 앞으로 유명한 유튜버가 될 것 같네요. 모든 덕목을 갖췄어요. 헛간은 심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타일러가 원하는 대로 시체라도 있는 걸까요? 하지만 헛간에 있던 건 그렇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이었던 거죠.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런 슬픔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으니 할아버지는 피해망상까지 있었던 거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의 현실을 알아버린 아이들에게 밤은 찾아오고 밖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타일러가 문을 열어보는데 나도. 다음날 할아버지에게 듣는 진실. 할머니는 선다우닝이라고 하는 치매 증상을 앓고 있었던 거죠. 해가 떨어지면 이상행동을 한다는군요. 그런데 이거 저만 신경 쓰이나요? 아, 신경 쓰여. 그리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맞아. 가족의 관계회복 다큐멘터리가 어느덧 치매 노인의 돌봄 영상이 되었군요. 아니, 희한한 건 본인들의 병은 잘 모르는데 서로 아픈 건 잘 알아. 뭐라고요? 아이들은 일단 엄마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합니다. 착한 아이들이라 잘 참아보기로 하는데 내 눈! 밤은 또다시 찾아오고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할머니의 소리. 이번에도 타일러가 문을 열어보는데 할머니 정정하시네요. 이 아이들은 철없는 관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착하고 똑똑한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떠나버린 아버지는 이들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았죠. 그리고 그런 상처들을 속으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They call it freezing, and I can hear everyone yelling. You think Dad didn't say anything and left because 타일러는 병균이 무서워서 휴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고, 베카는 거울을 보지 못합니다. 베카의 다큐멘터리는 그런 가족의 상처에 대한 치유를 테마로 하고 있죠. 한편 노부부의 집을 찾아온 스테이시라는 여자. 노부부와 친한 스테이시는 노부부의 건강이 안 좋은 걸 알고 걱정돼서 찾아왔는데 걱정할 만하네요. 할머니는 죽을 뻔하고 베카는 이를 알리기 위해 할아버지를 찾는데 할아버지마저 어린아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두려운 상황. 그래서 아이들은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녹화하고 엄마에게 이 상황을 전하려 하는데 어머니? 지금은 아닌가 봅니다. 늦은 밤 설치된 카메라에 또다시 할머니의 이상행동이 포착되기 시작하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녀의 행동은 소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아이들의 방문 앞까지 오는데 다음날 아이들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들의 농장에 찾아온 스테이시. 노부부를 병원에 데려가려는 걸까요? 스테이시는 노부부를 따라 농장 뒤로 가는데 아이들은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죠. 서둘러 엄마에게 데리러 오라고 영상통화를 하고 이상해진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여주는데 뭐라고요? 노부부는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소름. 그럼 이들의 정체는 뭐죠? 치매 노인의 아픔과 가족의 화해를 그린 다큐멘터리가 졸지에 서스펜스 스릴러로 변경되었군요. 시간은 흐르고 아이들은 기회를 봐서 도망치려 하는데 어라? 저건 스테이시 아닌가요? 아이들은 붙잡혀 보드게임을 시작하게 되고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으려 베카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뜨는데 누나 나는 할아버진 바지에 똥을 싸고 할머니는 미쳐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베카는 가지 말라던 지하실을 향합니다.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를 숨기기엔 딱인 곳이죠. 베카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정신병원 환자복.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죽었군요. 결국 아이들은 이 살인자들에게 잡히고 마는데 베카는 할머니의 방에 갇혔습니다. 그 시간 타일러는 예전 겁먹고 태클을 하지 못해 자신의 팀을 패배하게 만든 그때처럼 얼어붙어 있는데 이 정신병자는 죽일 거면 깨끗하게라도 죽이지 좀 타일러의 얼굴에 똥칠을 해버립니다. 야! 한편 갇혀있던 베카는 미쳐버린 할머니의 기행에 마치 귀신을 본 듯 두려움에 떠는데 할머니는 베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베카는 깨진 거울 조각으로 할머니를 물리치죠. 그리고 카메라로 자물쇠를 부시고 나오는데 카메라는 멀쩡하네요. 카메라 광고인가요? 위험에 빠진 동생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베카. 하지만 이 할아버지의 피지컬은 똥쟁이가 아니었네요. 분노를 터뜨린 타일러.
예전과 다르게 멋진 태클을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얼어있지 않는 타일러. 좀 과하긴 한데 살았으면 됐죠. 무사히 탈출한 그들. 마침 엄마와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정신병자 살인마 커플에게서 살아났네요. 딸을 위해 집을 나왔을 때의 상황을 고백하는 엄마의 인터뷰 모습과 아이들의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을 뒤로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소개해드린 영화는 2015년작 더 비지트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페이크 다큐 영화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촬영 방식 때문에 연출이 정신없어 보이기도 하고 중간중간 지루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치밀한 영화입니다. 깔린 이야기도 심오하죠. 가족 간의 상처와 화해 같은 걸 다루거든요. 심지어 저는 타일러가 분노를 터뜨리는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을 찔끔 흘려버렸답니다. 이거 공포영화인데. 같은 경험을 가진 제가 아이가 아닌 아재가 된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그들이 괜찮다고 할지라도요.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돼서 찔끔했나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맙시다. 어라? 이거 공익광고인가요? 그런 상처를 다루는 이야기 속에 중간중간 코미디를 섞는 것도 좋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이들마저도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상 2015년작 더 비지트였습니다. 여러분 잊으신 거 없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공포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무비곰이었습니다.